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상황 겪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 플러그에서 갑자기 경고등이 깜박깜박. 근데 대상자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정말 1분 1초가 급한데 말이죠. 자,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명확한 대응 지침을 오늘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결국 현장에서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하나? 이 결정의 무게 우리 모두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빨라도 문제고 또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이 아슬아슬한 균형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걸까요? 자, 그럼 딱딱한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실제 사례를 한번 같이 들여다볼게요. 이게 바로 최근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마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그 딜레마가 여기에 그대로 녹아있거든요. 모든 일의 시작은 언제나 이 작은 신호 하나였어요. 스마트 플러그에 들어온 경고등. 이게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이 달렸을지도 모른다는 첫 번째 알림인 거죠. 바로 이 순간부터 담당자의 마음속 시계는 정말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점점 더 타들어가죠.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에요. 이때부터 뭔가 이거 그냥 단순한 확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직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머릿속에서 그리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직접 찾아간 집은 텅 비어있고 어렵게 연락이 닿은 가족마저 모른다고 해요. 와,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자, 이 사건의 전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위험 신호가 떴고 연락은 안 되고 집에 가봐도 없고 결국 경찰까지 동원해서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죠. 그랬더니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해외 체류 중이었던 겁니다. 정말 천만다행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에 들어간 인력과 시간, 그리고 담당자가 혼자 느꼈을 그 엄청난 압박감, 이게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남는 거죠. 네, 더 나은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정신없었던 상황에서 한 걸음 딱 물러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위기일수록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바로 첫 대응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죠. 바로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일단 비상 연락망부터 확인하고요. 두 번째,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현장 방문이죠.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대부분의 상황은 이 기본 절차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기본 단계를 다 거쳤는데도 도무지 실마리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꺼내 들어야 할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너무 급하면 깜빡 잊어버리시는데 정말 강력한 도구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자다. 그러면 구청 담당자 통해서 입원했는지 알아보는 게 제일 빠르고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경우, 그리고 사실상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다? 바로 행복이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행복이음 시스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발아하냐는 거죠. 바로 그 안에 숨겨진 결정적인 정보, 출입국 기록입니다. 아까 그 복잡했던 사례 있잖아요. 그걸 단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었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봐요? 하실 수 있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딱 3번만 클릭하면 끝나요. 자, 시스템 들어가서 변동사항 메뉴 누르고요. 그 다음에 변동관리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출입국 정보 조회. 네, 이게 다예요. 진짜 이 간단한 절차 하나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정말 경황이 없고 머릿속이 하얘졌을 때 이 출입국 조회라는 단 하나의 기능을 떠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게 현장 대응의 속도와 퀄리티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기능입니다. 자, 이제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 알았으니까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이런 좋은 도구를 손에 쥐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시스템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마지막 결정은 우리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과잉 대응도 아니고 늑장 대응도 아닌 바로 적절한 판단이죠. 이 날카로운 칼날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전문가인 이유 아닐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체크리스트가 정답을 딱 알려주는 만능 기계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그 전문가적 판단을 돕는 든든한 가이드일 뿐입니다. 데이터를 최대한 모으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되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것. 바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애초에 이런 가슴 철렁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대응이 아니라 예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주 간단한 변화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진짜 놀라울 만큼 간단해요. 우리가 돌보는 분들께 딱 이 한마디만 미리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 혹시 며칠 집을 비우시거나 어디 멀리 가실 일 있으면 저희한테 꼭 먼저 연락 한번 주세요. 이 사서해 보이는 약속 하나가 사실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거죠.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냥 미리 연락 한 통 해주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경보가 확 줄어들고요. 당연히 행정 자원도 아낄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위급한 상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두가 윈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건넨 어디 가시기 전에 꼭 연락주세요라는 그 다정한 한마디가 과연 미래에 어떤 아찔한 위기 상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